안녕하세요. 연합인포맥스 선임기자 워싱턴이 선재규입니다. 오늘이 2021년 3월 19일 금요일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어제 새벽에 미국 FOMC 끝나고 파월 회견이 있었죠. 어제까지만 해도 참 훈훈했습니다. 월가 분위기가. 근데 오늘 새벽에는 그야말로 훈풍이 삭풍으로 바뀌었습니다. 어제 월가 쪽 애널리스트들 얘기가 파월이 아주 자기 관점대로 시장을 이렇게 좀 주무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심지어 어떤 사람은 마에스트로라고 했고, 또 스트리트 글로벌 어드바이저즈 전략가는 파월 발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연준이 인플레 망령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다 했는데, 그거 하나만 유효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보면은요. 파월의 약발이 그야말로 하루살이가 된 게 아니냐, 그런 게 오늘 새벽 분석들이고요. 양치기 소년 얘기 또 나옵니다. 지금 파월이 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서 다들 다 주목해서 보셨겠지만, FOMC 끝나고 회견할 때 연준 정책 변화를 위해서는 전망이 아닌 실질적으로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는데요. 그러면서도 다만 일부 자산이 고평가되어 있는 건 확실하다, 이런 얘기를 해서 그거를 조금 좀 주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만 해도 지금 투자자 관심이 이제는 금리를 좀 떠나서 실물 경제로 이동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진단들이 나왔는데, 아닙니다. 아직까지 금리에 꽉 발이 묶여 있습니다. 일단 지금 아시아 신흥국 자산 부분들 얘기들이 좀 나오는데요. 전에부터 있던 얘기인데 2013년 테이퍼 텐트럼 때보다는 훨씬 더 지금 안정적이라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S&P 글로벌 쇼온 로치 아테 수석 이코노미스트 보고서인데요. 당시에 비해서 아시아 금융 신흥국의 아시아는 신흥국 금융 여건하고 성장 전망에 큰 충격을 주지는 못할 거다. 그리고 또 금리 충격이라는 게 모두에게 똑같이 발생하는 건 아니라는 게 이 사람 지론입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외부 충격의 취약성 정도가 세 가지 정도로 판단을 하는 근거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금리라는 게 한 가지 이유로만 오른 게 아니어서 어떤 패턴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주목을 해라, 그런 지적을 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역시 펀더멘탈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펀더멘탈에 좀 주목을 하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펀더멘탈 관련해서 신흥국의 경상수지하고 금리 추이를 잘 가늠하라, 이건 짐작하시는 얘기고요. 세 번째는 정책 대응으로 인한 충격 극복책이 그 나라의 성장세를 해치는지 이걸 잘 지켜봐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도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아시아가 2013년보다는 외부 충격에 잘 대비를 하고 있다. 경상흑자라든가 인플레도 지금 낮고, 그 다음에 실질 금리는 좀 높은 수준이고 외환 보유고도 많다. 이런 것이 다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다만 연준이 인플레 위험을 과소평가하기 때문에 정책 금리가 올라간다고 이렇게 시장이 판단하는 거라면은 이거는 아시아 회복세의 위험 요소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인도하고 필리핀이 좀 취약하다는 지적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인플레 아직까지 발목이 묶여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인플레가 무서우면 중국 국채로 갈아탈 시점이라는 권고도 나왔습니다. 닐 킴벌리 금융 칼럼니스트인데 지난 17일자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 기고를 했습니다. 이 사람 지적은요, 서방 주요 중앙은행들이 인플레 리스크를 감수하고 완화 기조를 고수하는 데 비해서 중국 인민은행은 상대적으로 균형 잡힌 정책을 취한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 국채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고 또 변동성도 이쪽 서방 시장보다 낮다는 것도 이점이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영국 중앙은행 핸디 홀데인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이제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 인터뷰를 했는데, 이 사람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인플레가 그 꼬리를 중앙은행이 통제할 수 있는 호랑이다. 그런데 문제는 정작 호랑이를 못 보면 꼬리를 어떻게 잡겠느냐,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방 중앙은행은 인플레 잠재적 리스크를 수용하지 않거나 그럴 의향이 없는 걸로 자기는 판단하는 데 비해서 인민은행은 훨씬 더 명민하게 움직이는 것 같다, 이렇게 비교를 했습니다. 실제 수치도 이걸 뒷받침하는 것 같습니다. 로이터가 집계를 했는데요. 지난달 중국 채권 시장에 순수하게 유입된 외국 자금이 147억 8천만 달러 정도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금 중국 10년물 수익률이 지난 12일 기준으로 3.26%. 뭐 영국, 미국,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10년물이 지금 오늘 새벽에 1.7%까지 올랐죠. 중국 그 수익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지금 10년물 수익률이 거의 마이너스대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요. 이 사람은 중국 국채가 변동성도 크지 않고 또 최근에 그 글로벌 국채시장 소외도 소폭 이렇게 흔들렸다 하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다만 이제 그래도 중국 국채에 아직까지 외국 자금이 많이 안 들어가는 이유는 중국 통화 정책에 대한 신뢰가 아직도 부족하다는, 그래서 더 이런 걸 중국이 의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 서방 중앙은행의 그 통화 정책이 인플레 호랑이를 걱정하는 투자자를 안심시키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면에서 중국 국채는 이 사람들한테 좋은 투자 피난처가 될 수 있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지금 뭐 미국 국채 쪽에서 이제 좀 투자자들이 자꾸 이제 조금 멀리하기 시작하는데, 그 모건 스탠리 분석인데요. 지난 16일자 분석입니다. 그 지난주에 미국 국채를 추종하는 ETF에서 자금이 대거 빠졌다고 집계를 했는데요.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 자기들이 운용하는 자산의 약 0.4%, 이게 액수로는 한 6억 4,500만 달러 정도가 빠졌다는 겁니다. 시장의 인플레 우려가 뭐 연준이 계속 안심하라고 하지만 이어지고 있고, 이것 때문에 미국 국채 매도세가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모건 스탠리는 국채 ETF에 대한 그 숏 관심이 한 달 전에는 그 비중이 2.7%였는데 이게 3.5%로 뛰었다. 이거는 그만큼 시장이 미국 국채를 더 걱정한다는 의미라고 풀었습니다. 그 체코란 빌 그로스도 지난 16일 블룸버그 대담에 나왔는데, 이 사람은 지금 미국 인플레가 3%, 4%까지 갈 수 있다. 그것 때문에 자기도 미국 국채 선물을 매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뭐 2%, 미국 인플레가 2%를 밑도는 상황이 한 몇 달은 이어질 것 같지만 3, 4%라는 숫자도 앞에 멀리 안 있는 것 같다. 그러면서 그로서는 그래서 최근에 그 금리 급등기에 국채 숏 포지션을 취했고, 지금도 10년물 국채 선물하고 장기채 같은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다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 웰스파고의 그 마이클 슈마허 거실력 헤드는요, 파월이 정말로 금리 상승세를 낮추려고 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10년물 금리가 올해 안에 2.25%까지 치솟을 거라고 봤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런 파월이 그동안의 전반적인 이런 상승세에 매우 낙관적이었고, 이번 주 FOMC에서도 그럴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맞았습니다. 그러면서 내년에는 10년물, 미국 국채 10년물이 3%를 넘어갈 거다. 그렇게 되면은 연준이 월가 예상은 이제 아시다시피 2023년인데 그보다 더 빨리 금리를 인상할 수 있을 것 같다. 오늘 새벽에 그 달리오, 그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트 레이 달리오도 같게 더 빨라질 거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그 펀드 스트레트 글로벌 어드바이저스 설립자 톰 리, 조금 어떤 분들은 좀 삐딱하게 보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재미있는 그 분석을 해놨습니다. 미국 국채 수익률 상승 때문에 미국 증시가 조정받는 게 저가 매수 기회다 하면서 그래야 할 7가지 이유를 제시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 짐작하시겠지만 그 1조 9천억 달러 부양책 통과된 거, 그리고 옐런도 지금 뭐 부양책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거. 둘째는 이제 그 연준, 뭐 이건 뭐 설명 안 드려도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미국 경기 회복세 속에 경제 모멘텀이 강하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JP 모건 그 브루스 카스먼 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미국의 V자형 회복이 곧 중국을 능가할 거라고 내다봤고요. 모건 스탠리도 그 미국의 현 1분기 GDP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복귀할 것으로 봤습니다. 네 번째는 그 코로나 감염 실제 통계, 이 얘기를 하면서 이게 예상이 점점 그 통계치가 예상 가능한 그런 그 레인지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그런 또 진단을 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요즘에 밀레니엄 세대가 계속 증시에 들어오죠. 이거 관련해서 도이체방크도 미국 개인 투자자 43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25세에서 34세 응답자의 절반 정도가 경기부양책으로 이제 현금을 더 받는데 절반 이상을 주식에 넣겠다, 이렇게 밝혔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인플레 기대치가 계속 높아지면서 채권 총 수익률이 떨어지는 게 상대적으로 주식 투자 매력을 높이는 요소라는 지적도 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시카고 옵션 거래소 변동성 지수, 이른바 공포 지수가 올해 물론 뭐 요동이 있지만 지속적으로 이렇게 낮아진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경기 순환기에 상당한 그래도 그 주가 상승을 계속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이 사람 진단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오늘 새벽에요.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오늘 새벽에는 지금 월가가 좀 찬바람이 부는데 이런 분석을 했습니다. 세계의 기둥이 유지되는 한 증시 강세장은 이어질 것 같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 가지 기둥이 거대한 유동성이 성장하는 것, 그다음에 강한 실적 사이클, 그다음에 상당한 시장 폭이 유지되면은 증시는 계속 지탱이 될 거라는 겁니다. 따라서 최근의 부정적인 이슈에 너무 흔들리지 않길 바란다고 또 이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월가의 그 종목 전망 분석 조금 좀 몇 가지 정리를 해드릴게요. CNBC 매드머니 진행자 그 짐 크레이머 지난 16일자 지적입니다. 경기 회생 신호가 넘친다. 이건 주식 투자에 좋은 신호다. 그러면서 뭐 짐작하시는 대로 항공여행 회복하고 주택시장 화랑 등 이런 게 이제 미디어에 크게 보도되는데 이것도 증시 투자에 좋은 환경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술주보다는 경제적인 수혜 종목에 투자해라. 그러면서 한 예로다가 유나이티드 항공 이렇게 거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주 투자는 최근에 그 금리 상승세 관련해서 피하는 게 좋겠다고 거듭 권고를 했고요. 골드만삭스의 데이비드 코스틴 전략가. 지금 이 사람 그 진단은 미국 증시가 미국 10년물 2% 금리도 쉽게 소화를 할 거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채권 금리 상승 때문에 주식과 채권 기대 수익률 격차가 축소되는 만큼 밸류가 낮은 종목을 선택을 하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맥락에서는 소비재하고 통신서비스, 헬스케어 그러니까 투자 가치가 있고 특히 헬스케어는 장기적으로 매력이 있다는 게 자기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그 마이클 윌슨 미국 수석 전략가는요. 지금 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지수가 많이 올랐다. 그래서 소형주 차액 실현 시점이라고 본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 러셀 지수는 올해 들어서 한 근 20% 올랐고 작년 9월 중순 이후로 보면 상승폭이 한 50%가 넘습니다. 반면에 S&P 지수는 지금 여기 같은 기간에 한 20%가 채 못되게 뛰었고요. 특히 또 윌슨은 경기 회복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런 거에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대응이 좀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모든 소형주를 처분하라는 건 아니고 앞으로 12개월 정도로 이렇게 길게 볼 때 에너지하고 금융주는 여전히 유망하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기술주는 대부분 피하는 게 좋은데 재택근무하고 업무 디지털 수혜주의 경우는 선택해서 사들이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역발상 추천 종목을 제시를 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지난 16일 분석인데요. 골드만삭스는 월가 애널리스트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약발이 없다고 평가하는 주식이 이제 테슬라, 주택건설 회사인 KB홈, 그리고 하얏트 호텔, 그리고 여기다 이제 모더나하고 암젠, 태양광 기업인 그 선파워, 그리고 농업용품 판매 기업인 트랙터 서플라이어. 근데 여기에도 관심을 갖는 게 좋겠다. 그러면서 역발상 투자로 수익을 낼 수 있다. 지금 한 예로다가 하얏트 같은 경우는 이제 월가 애널리스트의 6% 정도만 지금 사자 그 견해인데 골드만삭스는 이게 하얏트가 10% 더 뛸 여지가 있다고 본다는 겁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도 한 20% 추가 상승할 수 있다는 게 이 골드만삭스의 평가입니다. 여기 이제 웨드 부시가 보너스를 하나 줬습니다. 17자 분석인데요. 지금 재정 부양하고 경제 재개에서 미국에서 월가에서 최선호 종목으로 자기들은 리프트, 이게 미국 2위 차량 호출 기업이죠. 우버 다음으로요. 뭐 지금 오늘 새벽에 나온 그 분석을 봐도 리프트 그 호출이 건 200%가 최근에 주간 기준으로 뛴 걸로 되어 있습니다. 리프트가 그동안에 고정하고 변동비용을 전반적으로 대폭 삭감을 했기 때문에 수익성하고 레버리지가 팬데믹 이전과 근본적으로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한 26% 상승이 가능하다는 진단입니다. 그래서 목표가도 72달러에서 85달러로 올렸는데 오늘 새벽에 보니까 한 65달러 정도까지 거래가 되는 걸로 집계가 됐습니다. 파월이 양측이 소년이 돼서 이제 시장에 믿질 않습니다. 파월이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BIS 그 컨퍼런스에서 이제 참석을 하고 그다음에 화요일, 수요일 미국 상하원
위원회에 나가서 증언을 하는데 아마 정책 얘기는 안 할 것 같은데 시장이 이렇게 자기를 우습게 보니까 글쎄요 이걸 어떻게 다독거릴지 한번 지켜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